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일의 길의 윤경빈입니다. 북한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와 많이 다를까요? 자,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북한 스타일 먼저 만나보시죠. 남남국녀라는 말이 있듯이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북한 여성들. 북한 여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는 모습이 방송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여지는 대로 남녀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오늘 북한 스타일에서는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탈북민 김지영 씨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지영 씨 뵙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래서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세요.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좀 여성으로서 북한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제가 이제 32살까지 이제 북한에서 살았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년 넘게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막 북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죠. 네. 어떤 얘기인지 좀 이따 하나하나 좀 네, 여쭤보고요.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도 좀 이제 많아지긴 했지만 이 윗세대에서는 사실 이제 가부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은 좀 어떻습니까? 북한은 네. 아직까지도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법적으로는 1946년에 이제 해방되자마자 남녀 평등권 법령을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이게 법적으로는 평등합니다, 남녀가. 근데 그렇죠. 실제 현실을 보면은 가정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사회 직장에 나와서도 그렇고 이제 지위라고 할지 이런 것들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남자 중심의 이제 가부장적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남녀평등법 법령이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세대만 좀 돌이켜 보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딸이면 대학을 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하셨거든요. 북한은 좀 어떤가요? 북한은 네. 이제 대학부터 모든 무상 교육 체제라 학비는 들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잘 사는 집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상관없이 딸도 대학을 보내는데 네. 이제 좀 살림이 어려운 집 같은 경우에는 딸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장사를 하다 시집이나 가면 되고 아들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해서 아들하고 딸 있는 경우에는 딸을 못 보내고 아들은 무조건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대학을 나오셨죠? 네. 네. 어땠습니까, 대학 생활이? 대학 생활 네. 엄청 좋죠. 그것도 또 네. 이제 북한에서 제일 높은 대학에 다니다 나니까 예. 저희 또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요. 방학에 오면 항상 대학 배지를 달고 막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북한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라고 하셨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이면 예.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거기를 나오신 거예요? 네. 갑자기 다리고 네, 엘리트만 네. 가는 학교가 아니니까 거기가? 그래서 좀 예. 많이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곳의 남녀 성비를 한번 따져보죠.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 학급에 이제 26명이었어요, 학생이. 근데 그 중에서 여자는 6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적으로 이제 보면 한 5분의 4는 남자, 5분의 1이 여자 정도. 5분의 예. 1밖에 되지 않았군요, 네, 여자가요. 갑자기 드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어떤 거를 전공하셨나요, 대학에서? 저희는 네. 컴퓨터 공학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공학까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예. 진짜 어린애들이 배우는 걸 배웠더라고요. 프로그래밍 하는 거였죠? 예. 네.
그러면 그 학과만 좀 남녀 성비가 그렇게 좀 아까 5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이 네. 다른 학과들도 그렇게 좀 여성들의 성비가 낮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당연히 나죠. 전체적으로? 예, 저희 학부가 여자들이 적은 학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법학부라던가 이제 혁명역사 학부 같은 여자도 좀 있는데 네. 외문학부라던가 이런 데는 여자가 오히려 더 작은 것으로 그렇게 봤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학생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네. 취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고 좀 슬픈 얘기가 되기도 네. 하는데요. 여성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 좀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들은 예. 뭐 북한에 이제 남녀 평등권이 있어갖고 뭐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해줘라 뭐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 참여율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그 율을 보면은 굉장히 낮죠 남자보다 당연히 뭐 아기도 낳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 뭐 남편이 움직이면은 이사 가면은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좀 이런 사회 직장에 적응하거나 또 그 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근무한다고 해도 남자들이 좀 많이 우대를 받죠. 네. 무역성이나 이제 외교부 외국에 파견되는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남자들이 파견이 되고요. 일부 뭐 이제 식당 같은데 그리고 봉제 공장 이런 데 이제 처녀들 중심으로 가정생활하는 여자들은 외국에 나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혼자. 그러니까 그런 처녀들 중심으로 좀 파견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대다수의 이제 외국 파견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주요직은 거의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자들의 역할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승진 같은 거 봐도 이제 과장, 뭐 부장, 국장 뭐 보면은 대체로 이제 남자들이죠. 자, 지영 씨는 어때요? 이렇게 졸업 후에 한번 취직을 해보셨었나요? 예, 직장은? 저는 직장은 취직을 했었는데요. 네. 직장 자체 이제 여자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 졸업하면 네. 저희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하고 입당을 오신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간부로 직업을 잡자면 대학을 나와야 되고 군복무, 입당이 다 세 가지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암만 좋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 해도 23살, 24살 되는 애들이 사회에서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하면 뭐 타자수, 뭐 문서원 이런 정도로 들어가는 게 제일 잘 들어가는 거로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입당을 하고 또 이제 군복무는 못 하더라도 다른 학교로 또 한 번 더 다니고 이렇게 하려면 결혼도 늦어지고 예. 그러니까 좀 제재를 많이 받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식당을 운영하다 나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네. 제가 뭐 받을 건 안 되는데 사실 졸업 배치를 해주거든요. 대학을 예. 졸업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향으로 이민연에 이제 지도원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그건 고향에 다시 내려가고 싶지는 않고 해서 문건을 또 빼돌려서 막 어떻게 작업을 하느라고 엄마가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셨던 건가요? 네, 식당 부분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식당을 경영을 한 거죠. 경영까지 네. 하셨군요. 그 안에서 봤을 때 네. 보통 여성들이 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승진을 한다든가 취업이 좀 문턱이 좀 더 좁다든가 확실히 그렇죠.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여자인데 뭐 여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또 그래요, 사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김정일이 그 중앙당 당주장연의 총사 그 내부로 지나가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쭉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타자수를 좀 뽑아댔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중앙당 교환수들이 여자고요. 그 얼른거리니까 야 이게 무슨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어 해가지고 예. 다 쫓아버렸어요. 그런 가부장적인 세태가 지도부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아직도 아주 농후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북한 여성에 관해서 얘기를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8일이었죠. 북한에서는 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국제 부녀절이라고 명칭을 하며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조선중앙TV에서 소개된 관련 영상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38 국제 부녀절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어머니.
그전엔 여자가 집구석에서 귀 막고 3년, 입 다물고 3년, 눈 감고 3년, 그렇게 속 3년을 살다 나면 신선이 된다고 했지만 그 대신에 사람 축에도 못 들고 기막히고 억울하게 살았지요. 정말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우리 여성들을 울밑에 봉선하에 비겼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쌓인 소름이 컸으면 12폭 치맛자락이 눈물에 다 사가버린다고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의 소름, 그날의 눈물은 이젠 그 옛말에서나 듣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 이번에 귀여운 딸애를 보았습니다. 옛날엔 딸을 낳으면 불쌍한 신세가 될까봐 더 소로하는 게 산모들이었다는데 전 갓난 딸애를 보면서 이 애의 앞길엔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막 설레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하전동차 개발에 기여한 저희 남편의 자그마한 성과를 기중히 여기시고 미래 각자 거리에 동실한 4칸짜리 살림집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 사정이 그렇게도 어려운 때에도 가는 곳마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다가소와 유치원, 아동병원, 아동궁전이 계속 일터설 때마다 오늘도 이어지는 우리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소리도록 느끼곤 합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 가정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내려놓나요 그대는 좋다며 나라의 한 다리가 비어있으니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꽃이라네. 네, 화면으로 국제